네, 안녕하세요. 이비를 알리려고, 62회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19년 7월 18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서울에서 계속 강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식사 끝나고 또 숙소에 와서, 음, 시간 내서 또 녹음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어서 그 분사분석에 대한, 그 이론적인 배경을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분사 분석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 중에서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 양적인 자료에, 우리가 관심 있는 양적인 자료에 얼마나 다른지를 구한 거가 SST고요. 이 SST는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SSE와 SSB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집단 내부적인 집단 내부적인 다름이고요. 이거는 집단이 달라서 생기는 다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통계학 책에서는 총제곱합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거는 집단 내 제곱합이라고 합니다. 예, 제곱합이고요. 이 부분은 집단 간이라고 합니다. 집단 간 제곱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쉽게 저 나름대로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자료의 다름에 얼마나 다름이 있는지를 측정한 걸 SST고요. 그 다름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집단 내부적인 이유 때문에 생긴 다름과 집단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즉 집단이 달라져서 생기는 다름,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이 분사분석은 뭐냐면 이 다름 중에서 이 SSB가 SSE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차지하면, 이거는 집단 간의 양적인 자료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아이디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해서 좀 한 단계 발전한다면, 이건 뭐냐면 SSE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SSB가 얼마나 크냐, 이런 값을 관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SSE에 비해서 SSB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차지하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큰다라는 거는 이 SST에 SSB가 많이 차지한다는 거고요. 요 SSB에서 SSB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건 다른 말로 한다면 요 SST의 대부분은 요 SSE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집단이 달라서라기보다는 집단 내부적인 이유 때문에 집단 간의 양적인 자료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발전된 게 이 SSE분의 SSB를 관찰하기로 했는데요. 이 값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SSB를 구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의 개수랑 이 SSE를 구하는 데 사용한 데이터의 개수가 다릅니다. 아무래도 SS 이쪽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제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데이터가 많으면 이 SSE가 SSB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SSB를 만드는데 사용된 데이터의 개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자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SSB의 자유도로 나눠지면 이게 바로 평균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고요. 또 이 SSE 부분을 또 나눠집니다. 그럼 이 SSE에 대한 또 자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도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SSB를 이 자유도는 K-1이 되고요. 이 SSE의 자유도는 N-K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K는 무엇이냐면 K는 이 집단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 N은
표본의 데이터 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유도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위에 있는 식을 이퀄로 한다면 요 SSB를 자유로 나눠준 걸 뭐라고 하냐면 MSB라고 합니다. MSB 하고요. 요 SSE를 요 자유도 n-k로 나눠준 걸 뭐라고 하냐면 MSE라고 합니다. MSE. 그러면 요 MSB는 또 어디로 갈까? 여기로 이제 데리고 온다 한다면 요 MSB는 요 앞에 M은 민 개념입니다. 민이고요. 그 다음에 S는 스퀘어고요. 여기는 between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SE는 민이고요. 민, 스퀘어, 에러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 검정할 때,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나는 거는 이 MSE분의 MSB가 되고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F라고 부릅니다. 이 F. 왜 그러냐면 요 MSE도 나중에 잘 보면 분모가 제곱 형태고요. 분자도 제곱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이런 통계량을 통계에서는 F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F 통계량. 그러면 저런 F는 어떤 분포를 따르냐면 요 F 분포를 따릅니다. F 분포. 그래서 이 F 분포는 자유도 두 개에 의해서 모양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K-1이라는 자유도를 갖고요. 이 순서는 바뀌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유도가 N-K라는 자유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포에 대해서 좀 다시 얘기한다면 이게 모집단이라고 한다면 모집단에서 표본으로 뽑힐 수 있는 후보들은 많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럼 이 표본마다 뭐가 있냐면 F라는 값이 존재합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실전에서는 이 수많은 것 중에서 어떤 임의로 어떤 한 개가 뽑히는 거가 되겠죠. 그럼 이 수많은 F 값들은 과연 어떤 모양을 따르냐? 그게 이제 F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이게 F 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설 검정 부분을 이제 다시 정리 한번 해드린다면, 저희는 기무 가설이죠. 그래서 저희는 세 집단이라고 한다면 A 집단의 모집단의 평균과 B 집단의 모집단 평균, C라는 모집단의 평균이 다 같다. 즉 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라는 게 기무 가설이 되겠고요. 대립 가설은 not H null. 적어도 어딘가 두 집단 간은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 대립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표본에서 어떤 값을 만나면 그 값이 기무 가설을 지지하는지 대립 가설을 지지하는지 판단할 기준이 유의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유의 수준 특별하지 않으면 0.05 또 5% 같은 말인데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표본에서 과연 뭘 관찰하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검정 통계량인데 그 검정 통계량은 여기서는 F, 분산 분석에서는 F라는 통계량을 하고요. 이 F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아까 한 것처럼 MSE분의 MSB가 됩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걸 좀 더 나눈다면 이 SSB를 SSB의 자유도인 K-1로 나눠줬고요. 그 다음 MSB는 이 SSE를 SSE 자유도인 N-K로 나눴습니다. 이런 값이 되는 거고요. 이런 값들은 어떤 분포를 따르냐면 F 분포인데요. K-1이란 자유도와 그 다음에 N-K를 갖는 이런 분포입니다. 그래서 F 분포는 이 자유도 두 개에 의해서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그림으로 그린다면 요 F가 갖는 거는 여기도 제곱, 분모도 제곱, 분자도 제곱이기 때문에
이 F는 음수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게 0이 되겠고요. 이쪽으로 하면 플러스 무한대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분포의 모양은 비대칭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뭘 그렸냐면 요 X축이 의미하는 게 다 F입니다. F. 이런 F, 수많은 F들이 존재하는데 초반 부분에 많이 몰려있고 점점 더 큰 그런 F는 거의 없는 이런 비대칭의 형태의 분포를 띠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시 표현한다면 이 분포의 모양이 뭐냐면 f k-1이라는 자유도와 n-k를 갖는 이런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의 수준은 뭐냐면 이 MSE에 비해서 MSB가 얼마나 커, 얼마나 커, 얼마나 커 이런 쪽이기 때문에 작은 쪽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F 분포에서 우리 의 수준은 큰 쪽이 되겠습니다. 이 F 분포에서 크면, 얼마나 크면 의미를 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0.05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유의 수준 영역이 되겠어요. 5%가 되겠고요. 좀 더 친절한다면 이 F 분포의 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5% 부분이 유의 수준 영역입니다. 즉 뭐냐면 이 상위 5%에 해당되는 거기 그 F 값을 그러니까 표본에서 상위 5%에 해당되는 F 값을 만나면 결론을 대립으로 내리세요. 즉 집단 간에 차이가 있어요 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고요. 만약에 상위 5%에 해당되지 않는 여기에 있는 F값을 만나면 기무가서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어요 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분산분석에서 키는 이 부분 되겠죠. F라는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SST는 SSE와 SSB로 이루어졌고 거기서 SSB에서 SSB가 얼마나 더 큰지를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 SSB와 SSE를 구할 때 이 데이터 개수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자유도로 나눠서 최종적으로 MSE분의 MSB 이걸 보게 됐고요. 그 분포는 이제 F 분포를 따른다라는 게 이게 분산 분석의 핵심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표본을 뽑기 전에 이제 이런 거를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가 되겠고요. 이제 표본을 뽑아야겠죠. 그래서 표본 조사라고 한다면 표본을 통해서 저희는 F를 구하는 거죠. F는 똑같이 시기. 그래서 이 표본에서 MSE와 MSB를 구하게 되고요. 이 값을 가지고 저희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값이 F 스타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걸 가지고 저희는 P-밸류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수준에서 표현한 이 그래프랑 지금 그리는 그래프가 똑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포냐면 기무가들이 맞다면 요 K-1이라는 자유도와 N-K를 갖는 이런 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수많은 F값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요 X축이 F잖아요. 그래서 요 F는 F 스타라는 거를 표본에서 실질적으로 구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 P-밸류는 뭐냐면 지금 얼마나 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된 이것보다 과연 얼마나 큰 값이냐, 얼마나 이제 큰 값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냐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P-밸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밸류를 가지고 이 면적이 0.05 또는 5%보다 작다고 한다면 저희는 대립이고요. 이 면적이 0.05보다 크다, 또 5%보다 크다 한다면 저희는 기무로 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바탕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겠죠. 그래서 여전히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라는 기존의 입장이 기무가수를 주장할지 또는 기존의 입장과 다른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이런 대립가설이 될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분산 분석, 특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되는 거는 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추가한다면 이걸 하기 위해서 A 집단에 있는 이 양적인 자료, B 집단에 있는 이거 다 모집단입니다. 여기서는요. 양적인 자료고 그 다음에 C 집단에 있는 이 양적인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들이 다 각각 정규성 가정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성 과정을 만족을 하면 저희는 지금 3회에 걸쳐서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맞춰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ANOVA, Analysis of Variance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론적인 부분, 정규성 과정이 만족될 때 했고요. 다음 차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제 얼로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정규성 과정이 깨졌을 때는 비모색의 방법인 크루스과 왈리스의 랭크섬 테스트 그런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하고 또 그 부분을 얼로 어떻게 하는지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해가 됐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또 오늘도 이블의 알릴레오 늘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발 때까지 늘 건강하시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